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빛이 스며들었지만 병실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침대 위 초췌한 얼굴의 아버지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손을 꼭 잡은 서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서진아, 이제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아직 아버지랑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같이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서진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내 딸 정말 잘 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는 마치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정리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혁이 좋은 사람이다. 너 잘 보살펴 줄 거야. 그 말에 서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하는 남편, 강민혁. 그가 옆에서 서진을 지켜주고 있었다. 민혁은 조용히 아버지의 반대편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덮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서진이 절대 외롭지 않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서진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 숨이 길게 내쉬어졌다. 병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심전도 모니터에서 가늘게 울리는 경고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서진은 소리를 내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고 목이 메어왔다. 민혁이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서진아, 울어도 돼. 괜찮아.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하염없이 흐느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아팠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세계에서 마지막 한 조각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서진은 멍한 상태였다. 친척들의 위로가 무의미하게 들렸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흐릿한 형체만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게 꿈 같았다. 아니, 차라리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서진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책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침대 위 그의 옷들. 모든 것이 그를 기억하게 했다. 침대에 앉아 아버지의 베개를 품에 안았다. 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리며 민혁이 들어왔다. 괜찮아?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당분간 힘들겠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을 어루만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가슴은 텅 빈 듯 허전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서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나를 잘 보살펴 줄 거라고 믿으셨어. 민혁은 순간적으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난 그 믿음 지켜야겠네. 그의 말에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옆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어두운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떠난 지 벌써 49일. 오늘 마지막 제사를 마쳤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고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낯선 공간이었다. 희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딘가. 차가운 바닥 텅 빈 거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서진아.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생전과 다름없이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웠다. 아버지, 어떻게? 서진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손이 허공을 가르며 스르르 빠져나갔다. 마치 안개처럼. 서진아, 내 말 잘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남편을 절대 믿지 마라.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를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혁 씨가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욱 강하게 말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새겨들어라. 그 순간 안개가 점점 짙어지더니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사라졌다. 아버지, 서진아.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숨이 가빴고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옆에서 민혁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꿈이라도 꿨어. 서진은 헉헉거리며 숨을 골랐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꿈 아버님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을 믿지 말라. 그 말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니야. 그냥 꿈이었어.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미안해. 시끄럽게 해서. 놀랐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민혁은 그녀의 땀에 젖은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 쉬어. 내가 물 가져올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서진은 여전히 가빠진 숨을 내쉬며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냥 꿈일 뿐이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불안한 감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꿈은 계속됐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서진아, 내 말 들어야 한다. 그를 믿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싶다. 제발. 밤이 두려워졌다. 꿈을 꿀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날 밤도 그녀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이젠 무시할 수 없었다. 혹시나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주방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서진은 무심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며 멍한 시선을 창밖에 고정했다. 여전히 아버지의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꿈일 뿐이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출장이요. 남편 민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주방 쪽을 힐끔 보더니 몸을 살짝 틀어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요한 계약건이라 어쩔 수 없어. 출장. 요즘 들어 너무 잦았다. 원래 회사에서 바쁜 일을 맡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 몇 개월간 두세 번이나 출장을 다녀왔다.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나섰다. 민혁이 여전히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알았어. 그때 봐. 그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섰을 때 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출장 가. 응. 갑자기 일정이 잡혔어. 중요한 미팅이라 어쩔 수 없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싸늘했다. 요즘 출장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일이 많으니까. 민혁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넥타이를 정리했다. 회사 사정도 있고 내가 이해해 줘야지. 그렇지.
서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꿈이 계속 맴돌았다. 어디로 가는데? 부산. 본사에서 미팅이 있어서. 호텔은 어디로 잡았어? 아직 예약 안 했어. 회사에서 잡아주겠지.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대화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신경 쓰였다. 출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 잘 다녀와. 서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응,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을 닫는 순간 서진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의 일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말한 회사 본사 미팅 일정을 찾아봤지만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 그냥 회사 내부 일정이라 그런 걸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길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갔다. 며칠 후 서진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 옆을 보니 민혁이 없었다. 화장실 갔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던 찰나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민혁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는 몰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랐다. 서진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래, 나도 보고 싶어. 그가 조용히 읊조리듯 말했다.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음 주, 응, 그때 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핸드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몇 번이나 통화 목록을 확인했지만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주저하던 손가락이 결국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상담 요청을 드렸는데요. 아, 윤서진 씨 맞으시죠? 네. 진행은 거의 끝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 괜찮으신가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다. 네. 오늘 가능할까요? 네. 그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서진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오후 2시. 서진은 작은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간판에는 탐정사무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오셨군요. 수수한 차림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의자에 앉자 남자는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결과는 예상하셨던 대로입니다. 봉투를 눈앞에 두고도 손이 쉽게 뻗어지지 않았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순간 모든 감각이 멈춘 듯했다. 사진 속에는 민혁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다. 식당에서, 호텔 로비에서, 그리고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숨을 삼켰다. 언제부터였죠? 최소 3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3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상당히 깊은 관계로 보입니다. 같은 여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두 사람이 장기간 함께 여행을 다닌 기록도 있습니다. 서진은 손을 꽉 쥐었다. 누구죠? 그 여자. 남자는 잠시 그녀의 반응을 살핀 후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오하나, 33세. 현재 기업 홍보팀 소속입니다. 홍보팀. 네. 남편분이 현재 계약 중인 회사의 직원입니다.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의미 없는 외도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민혁의 얼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아니, 그녀의 삶 자체를 기만하고 있었다. 서진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 이를 악물었다. 이 증거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탐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신가요? 완벽하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서 흔들림이 사라졌다. 서진은 또 한 번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단순한 외도 의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탐정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지난번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쉽게 펼치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씀해 주세요. 탐정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서진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남편분, 강민혁 씨. 처음부터 윤 씨를 사랑해서 접근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윤 씨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겁니다. 서진은 손을 꽉 쥐었다.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증거 있어요? 탐정은 대답 대신 몇 장의 문서를 넘겼다. 강민혁 씨는 결혼 전부터 오하나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문자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결혼 전후로 나눈 대화 중 상당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문서를 천천히 넘겼다. 결국 결혼한다. 이렇게 해야 확실히 내 거가 되니까. 서진이야 순진하니까. 아버지만 잘 설득하면 돼. 돈만 내 손에 들어오면 끝이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진짜 맞나요? 네. 그리고 탐정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산 상속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는 전 재산을 윤 씨 명의로 하려 했지만 남편분이 강력히 개입하면서 일부 공동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인 거네요. 그녀는 멍하니 웃었다. 사랑, 다 거짓이었어요? 네. 짧고 단호한 대답. 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래도 3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탐정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분, 결혼 후에도 오하나 씨와 계속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윤 씨가 아버님을 간병하던 시기에도요. 그 말에 서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느라 힘들어할 때조차 다른 여자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이 자료 전부 제게 넘겨주세요. 탐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진은 서류를 꼭 쥐며 이를 악물었다. 철저하게 끝장을 낼 거예요. 이제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다. 서진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눈앞의 모든 증거들이 그녀를 향해 조롱하듯 속삭이는 것 같았다. 사랑, 거짓이었어. 너만 몰랐을 뿐이야.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삼키며 깊이 들이마셨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연락처 목록을 넘겼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변호사였다. 네, 윤서진 씨. 무슨 일이시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상담부터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변호사님, 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증거들을 내려다보았다.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다. 내연관계 증거,
오랜 기간 불륜을 유지해 온 내용. 심지어 제 아버지의 재산까지 노리고 결혼했다는 증거까지요.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겠군요.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죠.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슬프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이건 확보한 모든 자료입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건 불륜 증거, 그리고 이건 남편과 내연녀가 나눈 메시지. 여기엔 남편이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확실하게 승산이 있겠어요.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모든 부분에서 윤서진 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저는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변호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사회적으로도요. 그렇다면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론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남편분이 현재 사업 관련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했죠. 네, 그 계약이 깨진다면 재정적으로도 타격이 클 겁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변호사는 그녀를 향해 차분히 조언했다. 우선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가 방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날려야 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그날 밤 서진은 민혁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출장은 어땠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민혁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뭐 늘 그렇지. 피곤하긴 했어. 서진은 살짝 웃으며 그의 접시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당분간 출장 없어. 응, 한동안은 바쁠 것 같아. 이번 계약만 잘 성사되면 우리도 좀 여유가 생길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여행 갈까? 민혁은 순간 멈칫하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좋지. 어디로 가고 싶어? 제주도 어때? 우리 신혼여행 때 갔던 곳. 그는 미묘하게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다녀오자. 서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난 이미 준비를 마쳤으니까.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덧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차분한 화장,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10분 후,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했고 모든 계산은 끝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혁이 여느 때처럼 출근한 아침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최근 진행하던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그는 회사 내에서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그를 덮쳤다. 몇몇 직원들이 속삭이며 그를 흘끗거렸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그를 쳐다봤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다 입을 다물었다. 민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일이야? 비서가 다가오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기사. 비서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 핸드폰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민혁은 화면을 확인하고 순간 온몸이 굳었다. 강민혁 3년간의 불륜과 사기 결혼 의혹 충격적인 폭로.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스크롤 내렸다.
기사에는 자신과 오하나가 함께 있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포착된 장면, 심지어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결혼한다. 이렇게 해야 확실히 내 거가 되니까. 서진이야 순진하니까. 아버지만 잘 설득하면 돼. 숨이 턱 막혔다. 이게 어떻게. 비서는 얼굴이 창백해진 민혁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대표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몇몇 이사들과 임원들이 들어왔다. 강 이사, 잠시 회의실로 오시죠. 그들의 얼굴엔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편 오하나도 그 시각 회사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기사 댓글창에는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더러운 불륜. 저 여자가 홍보팀이었다고. 회사 이미지 다 망쳤네. 강민혁 사기 결혼. 대단하다 진짜자. 배우자 속이고 돈 때문에 결혼하는 인간들 꼭 이렇게 되더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순간 상사가 다가왔다. 오 팀장 대표님께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하나는 머리가 핑 돌았다. 저기 전 억울해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그럼 가서 직접 해명하시죠. 상사는 냉랭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기사 댓글 수가 몇만 개를 넘어섰다. SNS에는 민혁과 오하나의 이름이 도배되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혁이었다. 서진은 피식 웃으며 통화를 받았다. 여보. 그녀는 의도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를 냈다. 너, 내가 한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뭘 말이야? 이 기사, 이 폭로 다 내 짓이냐고.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내가 했어. 통화기 너머에서 민혁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미쳤어. 내가 이러고도 후회 안 할 줄 알아? 후회, 서진은 코웃음을 쳤다. 아니, 난 너무 속이 후련한데. 서진아, 우리 대화로 풀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나랑 결혼한 이유,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 때문이었잖아. 그러면서 날 속이고 내연녀랑 3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대화로 풀자고. 대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혁아, 넌 이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창문을 바라보며 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 이제 법적으로도 그를 완전히 끝장낼 차례였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진은 단단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민혁은 초조한 듯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초췌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원고 윤서진 측 진술해 주시죠. 서진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 강민혁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신의를 저버리는 심각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내연 관계를 지속했으며 심지어 혼인 자체가 원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 접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다. 민혁의 변호사가 즉시 항의했다. 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일 뿐 명확한 증거가. 서진의 변호사는 여유롭게 웃으며 준비된 서류를 제출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와 내연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에서 만난 사진, 그리고 피고가 결혼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기록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민혁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다. 이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변호사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이미 판사의 눈빛은 단호해졌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피고 측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민혁의 변호사는 입을 열었지만 별다른 변명을 내놓지 못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게 아니라 서진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진심으로 널 사랑했어. 서진은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서진이야 순진하니까 아버지만 잘 설득하면 돼 같은 말을 해.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3년 동안 내연녀를 숨기고 만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혁아,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넌 내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던 거야. 그 한마디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정리하더니 서류를 내려놓았다. 본 법원은 원고 윤서진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합니다. 이혼을 승인하며 피고 강민혁은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가 윤 씨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정황이 명확하므로 원고 측이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민혁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변호사를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순간에 다 잃을 수는 없어.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민혁은 절망한 얼굴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긴급공지 강민혁 이사, 사내 비도덕적 행위로 해임 결정.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돈도.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게 진짜 끝이네. 하지만 서진은 그의 앞에 다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너한테 남은 건 앞으로 더 깊은 추락뿐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단호하게 법정을 떠났다. 이제야 진짜 자유가 찾아온 기분이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부드러웠다. 서진은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들이켰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강민혁 불륜 및 사기 결혼으로 법적 패소. 회사에서도 공식 해임. 기사 제목이 여전히 포털 사이트 상단에 떠 있었다. 민혁은 모든 걸 잃었다.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그가 탐했던 재산도. 오하나 역시 회사에서 해고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모든 복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다. 그때였다. 서진아.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어디선가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아버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 다 끝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저한테 경고해 주셔서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이제야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녀를 지키려 했던 사랑.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저도 행복해질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서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다 끝났다. 민혁과의 결혼 생활도, 그에 대한 분노도, 복수도.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이었다. 혼자 커피 마시는 거, 이제 습관됐어요? 낯익은 목소리에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준호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겠죠. 하지만 준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갈색 눈동자. 어느새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오늘은 같이 마셔볼까요? 준호가 활짝 웃었다. 좋죠. 그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낡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햇살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배신과 상처, 그리고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서진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했고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며 복수를 넘어 진정한 자유를 찾아갔죠.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신뢰했던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진은 복수를 통해 민혁을 무너뜨렸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를 잊고 자신만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요.